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숲속의 진주 꿀을 찾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백로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24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군 관리를 하시게 되면 훨씬 편리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로는요 우리 한문인데 우리말로 풀이를 하게 되면 바로 흰 이슬이죠. 밤낮의 기온차가 있다가 보니까 풀잎에 하얀 이슬이 맺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9월 양봉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특히 강원도 산간 지역이라든지 파주 지역에서는 밤 기온이 15도, 17도 이렇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온을 잘 해주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에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이 축소 작업입니다. 9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월동벌을 받아야 됩니다. 즉 가을벌을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보온이 철저하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축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금시에 축소를 해 주시는데 지금은 현재까지는 여름이 날씨가 덥고 하다가 보니까 벌이 막 흩어져서 많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소비 하나하나를 빼보시면요 소비에는 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내금을 해보시면은 벌이 이제 서서히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벌이 줄어들었느냐 이렇게 우리가 오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 그 벌입니다. 그래서 축소를 전에 5장 있었으면은 지금 한 3매 정도로 축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착봉을 시켜야지 육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아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두셔도 관계없습니다. 산란을 촉진시키기 위한 축소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월동 식량 공급하는 그런 달이 되었습니다. 월동 식량을 언제 주느냐 물으면은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깨꽃이 필 무렵에 주면 된다. 들깨꽃이 언제 피냐면요 9월 15일을 전후해서 개화가 되는데 그때 바로 월동 식량을 공급하면 되겠습니다. 들깨밭이 없는 분들은 들깨가 언제 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9월 15일을 전후해서 월동 식량을 주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10월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이때 월동 식량을 공급할 때 한꺼번에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9월 15일부터 한꺼번에 우리 사냥기에 가득 채워서 주시게 되면은 소비에 전부 식량만 저장을 해서 산란할 장소가 없습니다. 적절하게 주시는데 그래서 9월달과 10월달에는 우리 월동 식량도 잘 우리가 확보를 하면서 월동벌을 확보하는 것도 해야 되겠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주셔야 되지. 월동 식량을 한꺼번에 많이 주게 되면은 전 소비에다가 식량만 저장해 놓으면은 산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적절하게 월동 식량에 이어서 대형 화분을 또 공급하는 달도 지금이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9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앞에 얘기했던 월동 식량과 이 화분은 절대적으로 전량이 되서는 안 됩니다. 육아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또 잡꽃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자연 화분들이 일부 들어오기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온다면 사실 조금 덜 줘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이 무밀기다 보니까 자연꿀이라든지 자연 화분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화분을 적절하게 잘 주셔야지 충실하게 우리가 육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기서 하나 더 덧붙인다면 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을 주시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내 양봉장 주변에 바로 겨울에 깨끗한 물이 흐르는 지역 이런 곳은 사실 안 해도 됩니다. 벌들이 거기 가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주변에 그런 계곡이 없다면은 물을 우리가 공급하지 않게 되면은 먼데 가서 물을 길러와야 되고 온 사방을 물을 찾아러 헤매다가 보면은 벌이 그만큼 노화 현상이 빨리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노동을 우리가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좋다. 자, 이런 합봉입니다. 합봉도 우리 연중 수시로 합봉 또 분봉 합쳤다가 떼었다 합쳤다가 이런 걸 계속 많이 해왔습니다. 이 합봉을 하시는데 너무 늦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백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판단하셔서 내 봉군이 보태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다가도 보태줘가지고 강군같이 따라올 봉군이 있는가 하면 보태줘도 전혀 월동을 못한 그런 봉군이 된다면 빨리 판단하셔서 강군과 합봉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심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벌통수에 연연하다 보니까 한 통 줄어드니까 이게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아닙니다. 빨리 합봉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내년 봄벌을 키우는데 훨씬 이롭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벌을 키우시는 분들은 벌통 수에 연전하거나 벌통 안에 있는 소비 수에 연전하시면 실패합니다. 강한 벌로 가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고 합봉을 빨리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통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장마도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금시에 벌통 내부를 보시게 되면요, 습기가 차있는 벌통이든지 또 곰팡이가 있든지 또 개포에 축축하게 습기가 있다, 이런 본군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소독을 해서 준비해둔 깨끗한 벌통으로 통관을 해주시는 것도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산란하고 유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만약 그런 습기와 벌통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벌통 내부를 개포를 제끼고 빈 공간에 거기에 있는 습기와 물기를 마른 수건이나 휴지로 깨끗이 닦아내고 햇볕에 들어가게끔 해서 좀 말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개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 걸로 교체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교체될 개포가 없다, 그럼 그 상태로 뚜껑을 열어둔 상태로 개포를 말려주시면 아주 또 벌 내부가 쾌적한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봉금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양봉이라는 것은요, 하신 분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양봉은 하나의 원한을 가지고 딱 이것이 공식이다 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준과 원칙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씩 살을 붙여서 응용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양봉을 하시는데 어렵지 않게 해나가려는 겁니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